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광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2월 26일 금요일이고요. 우리 기술 영상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음봉이 출현하게 되면서 기분은 그렇게 솔직히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5거래일 동안 어떠죠? 일단은 5일선의 지지 여부가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 자체도 사실은 이상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술은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 조금 길게 보셔도 좋다라고 했죠. 근데 단기 추세도 아직 나쁘지는 않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선배님들이 지금은 흔들리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정확히는 뭐 오늘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어제죠. 2월 26일 날 삼성자산운용에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혹시 못 보신 분 있으시면 지금 좀 집중해서 이 내용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런 삼성자산운용에서 갑자기 왜 우리 기술을 매수를 하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 내용도 풀어드려 볼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술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씩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볼 거고요. 사실 지금은 원전 섹터가 수급이 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원전 섹터도 그렇고 뭐 조선, 방산 뭐 너나 가릴 거 없이 요즘 국내 증시의 자금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원전 섹터라든지 뭐 조방원 얘네가 지금 재미가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줄 수는 있어요. 다만 이 반도체가 여러분들 끝없는 상승은 없습니다. 분명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종료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순환매가 돈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중에서 저는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 다음 섹터는 바로 시장의 주독 섹터는 원전이 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상승률 대장주인 우리 기술이 재미가 있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들 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좋은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떠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지 이 부분도 하나씩 말씀드려보자면, 일단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무역보험 275조 규모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즉, 이 정부에서 원전 수출에 대한 이 부분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거 당연히 좋은 호재죠. 밑에 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원전은 얼마를 받느냐 라고 했을 때, 자, 방산 원전 플랜트 이 에너지 첨단 산업은 오는 2030년까지 무역금은 127조 원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이 돈을 투입해서 관련 산업을 받쳐주겠다라는 의지가 확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우리나라랑 아랍 쪽이죠. 이쪽에 방산이랑 원전 65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협력할 수도 있다. 내용 내려서 보면 이것도 당연히 좋은 내용이죠. 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을 했고요. 거의 대통령이 간 거나 다름없는 거죠. 이 정도면 대통령이 어떻게 언급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 사람이 다 정권 위임 받아서 간 거고요. 중요한 건 이거다. 자,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죠. 그리고 그 외에 투자 협력 분야 여기서 300억 달러. 이것 또한 좋은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나와 있어요. 뭐 한국이랑 터키 신규 원전 협력 가시화. 그리고 오늘은 뭐 이제 방금 나온 건데, 이 대통령님께서 이 원전이랑 AI 관련 논의하려고 자, 이쪽 국가를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원전과 좋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여전히 이 시장은 원전을 뜨겁게 생각하고 있는, 이 시장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다만 요즘 시장 주도주는 이 대형주들이죠. 이 시가총액 1등부터 2등, 뭐 3등, 코스피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의 모든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런 블랙홀이 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나머지 섹터들은 재미가 없었다라는 건데, 그래도 오늘은 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어제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죠. 차익 실현에 따른 이런 매물들이 나왔고, 일단은 미국이랑 이란 이들의 핵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돼요. 어쨌든 이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주들이 또 거의 8, 9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올라갔죠. 그렇다 보니까 한 번은 이렇게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와줬고요. 그러면 그 수급이 어디로 가느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고루 퍼져 있는 느낌이기는 해요. 주도 섹터가 마땅히 없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수급을 받아가고 있는 건 이 원전 쪽이 좋다라는 거 바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반도체가 밀리면 어떻게 돼요? 원전에 수급이 들어가요. 근데 오늘 하루 조정 나왔다라고 해서 4% 올라가는데, 반도체가 조정 나왔다라고 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당연히 원전이 이제는 진짜 블랙홀이 되면서, 그리고 대미 투자, 원전 추진 이런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원전 섹터가 돈을 진짜 빨아먹겠죠. 지금의 반도체처럼. 거기다가 이렇게 원전이 돈을 빨아먹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데다가 우리 기술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이유까지도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기술, 이 종목을 투자함에 있어서 우리 기술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왜 올라가는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명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술은 명확해요. 왜 그렇죠? 우리는 우리 기술에 투자를 했지만서도 어떻게 보면 원전 섹터에 베팅을 한 겁니다. 다만 우리 기술이 변수가 있을 수도 있죠. 어떤 변수냐? 전환사채 세력들. 자, 이들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 나가냐? 고점에서 나가겠죠. 근데 이들뿐만이 아니라 얘네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 기술의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 자, 이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왔던 이들이 메인 세력입니다. 얘네가 가장 중요한데, 결국 이 물량을 다 털어낼 그들이 엑시트하는 게, 고점에서 엑시트하는 게 최종 목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 가면서 우리 기술이 어디서 고점을 만들어낼지 이거를 딱 고민하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혼자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앞으로 영상 통해서 꾸준하게 정말 끝까지, 고점의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자, 앞에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나 길어졌는데 제가 이것도 말씀 못 드렸네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폭등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경고 해지 이후에 원전 섹터의 재료가 이슈가 또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투경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위험 단계까지 가면서 거래 정지 동반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자, 동양고속처럼 가줄 수 있다. 동양고속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래소의 온갖 제재를 다 받아가면서 올라가 보자라는 뜻으로, 자,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폭등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십시오. 아시겠죠? 왜 그러냐? 유튜브 정책상 추천 영상으로 뜨게 하려면, 다른 우리 기술 주주분들께서도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게 만들려면 우리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선배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폭등 댓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눌러주셨다면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단 중요한 내용이 이거였죠? 바로 삼성자산운용의 지분 공시,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주식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삼성자산운용에서 2월 24일이에요. 2월 24일에 보유 주식수가 변동이 생겼습니다. 800만 주나, 그 중에서도 5%나 딱 들어왔고, 세부 변동 내용. 자, 이거 한번 봐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자, 이때 신규 보고 증감 830만 주 증가했다. 날짜가 다 동일하죠? 이제 24일 날 삼성자산운용에서 우리 기술을 매수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수급 보면 또 답이 나오겠죠? 수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월 24일이었고요. 이때 보시게 되면, 자, 최근에 이 수급을 보면서도 굉장히 의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자, 누구? 자산운용 얘네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가 이걸 왜 샀느냐? 우리 기술을 내용 보시게 되면, 자, ETF 설정, 자, 또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ETF가 뭐죠? 액티브 자금이 아닌 패시브 자금이죠. 이 기관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지금 최근에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요. 그래서 매수를 하면서 이 자금이 ETF랑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스닥은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을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얘네를 직접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ETF 자금이, 자, 사람들이 코스닥 ETF 여기에 돈을 넣다 보니까 그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죠. 자, 이거. 자, 코덱스, 코스닥 150. 자, 얘네. 사람들이 이걸 사니까, 자, 이 자금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죄송해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자, 우리 기술 같은 코스닥 편입 종목에도 들어간다. 우리 기술 역시나 코스닥 시총 150위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기술, 자, 한번 볼까요? 우리 기술이, 자, 34등이죠. 코스닥 34등까지도 올라와 주었네요. 자, 시총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패시브 자금, 이런 ETF 자금이 우리 기술로 들어오는 현상으로 금융투자에서 편입 비중대로 매수를 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실제로 이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들어온,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건 맞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는 맞아요. 다만 아쉬운 건 뭐다? 코스닥 지수 있죠? 지수 자체가 내려가게 되면은 이 삼성 자산운용의 자금도 빠져나갈 수는 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됐든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나 좋아요. 워낙 좋죠? 자,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은 지수 전고 트라이 계속해서 들어가다가
자, 오늘 뚫어냈죠? 코스피가 못 가니까 자, 코스닥이 또 가지고 있고 코스피는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죠?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금들, 이 패시브 자금이 우리 기술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요소들이 어찌됐건 수급으로 들어와서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기술의 흐름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들의 이제 흐름을 만들어주는 건 여기서 매집을 진행한 우리 기술의 이 메인 세력이겠죠? 조금 더 길게 놓고 보면 여기까지도 자 포함을 시킬 수 있는데, 자, 재차 강조드립니다. 이들이 매집한 메인 세력들이고, 근데 이 라인이죠? 여기를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해 주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세력 형님들이 이제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제 강력하게 시작을 해서 주가를 들어 올릴 겁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결국엔 이들이요, 어떠한 구간에서 자금을 썼느냐라고 봤을 땐 이 구간에서 좀 자금을 제대로 썼죠. 근데 상식적으로 뭐 한 이 구간에서 자 여기까지 거진 2배가 살짝 넘어요. 근데 2배가 살짝 넘는 걸 먹으려고 이 4거래일 동안에 터진 거래대금이 4조라고 말씀드렸죠.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근데 겨우 이거 먹자고 들어왔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기술은 과거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의혹 집중 수사, 우리 기술 주가 조작도 겨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기술의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었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도이치모터스겠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이요, 어디까지요? 우리 기술까지도 자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내용들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기사가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자, 그리고 이종호 씨, 이 사람이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인데, 이들이 자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을 의심받았던 주범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자, 여기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자, 휴림 로봇이 또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진행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자, 얘네는 구속이 됐던 상태인데,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휴림 로봇도 언급이 되죠. 일단 이런 기사 내용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실제로 자 대한민국의 이 사법부에서 조사가 들어간 거고요. 대대적인 대조사가 들어간 거고, 이들의 조사력으로 밝혀낸 사실은 무엇이었다? 실제로 주가 조작 정황들이 나왔었던 거고, 근데 그런 세력들이 언급했던 엮여있는 종목들이 바로 휴림 로봇이었죠. 휴림 로봇 차트 한번 볼까요? 제가 우리 기술이랑 휴림 로봇을 항상 비교해서 말씀드렸어요. 얘도 보시게 되면 어떻죠? 자,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다시 한번 또 해먹었습니다. 이때 한번 제대로 나락 보내고 나서 여기서 또 매집을 들어가서 여기까지 해먹어요. 이 하단부에서도 거래량 터지고 나서 정확히 주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근데 이때도 보시게 되면 휴림 로봇 얘만 좋아서 갔느냐라고 하면 아니었죠. 왜죠? 로봇 섹터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 로봇 섹터에 편승해서 휴림 로봇의 소위 말하는 이 펌핑을 자 세력들이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기술처럼 마찬가지로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이런 상승 구간 만들어냈고요. 근데 어때요? 결국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이 나와요. 근데 이때 왜 그랬냐? 로봇 섹터가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휴림 로봇 역시나 조정이 나왔던 거고, 근데 이때부터는 다시 흐름이 바뀝니다. 12월 들어서부터 흐름이 바뀌어요. 왜 바뀌었죠?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로봇 행정명령 재료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도요 로봇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로봇 섹터 흐름이 여기서 좋아지죠. 근데 또 여기서 뭐가 생겼죠? 바로 CES라는 로봇 박람회가 추가가 됐었고요. 그래서 CES에서 현대차가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현대차가 로봇 기업으로 변모를 하게 되면서 현대차가 대장주 역할을 해줬지만 휴림 로봇은요, 이때가 마지막 기회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차트를 좀 줄여서 놓고 보게 되면 조정받다가 트럼프 행정명령 추가되고 시세 추가되고,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이 광기 구간을 만들어 내버립니다. 자, 미친 듯이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개인분들이 쌈짓돈을 들고 와서 자, 이 구간 뚫고 올라가면서 매일같이 자 10%, 20%, 30%씩 쭉쭉 가는데, 이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휴림 로봇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력주인 거 알면서, 꼬르만 거 알면서도 자 돈을 들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전에 자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역사적 신고가 라인인데 여기서 거래량을 터트려주면서 자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들어오시면서 자 거래 정지 찍고 상한가 또 보낸 다음에 마지막 캔들은 이거죠. 자 거래 정지 또 만들어내고 다음날 윗꼬리 긴 장대 연봉에 출현. 그래서 일단은 세력들이요 이 구간에서 올리는 구간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이 구간에서도 물량을 냈겠구나라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유추를 해봤을 때 우리 기술이 일단은 지금 이 구간 정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이 정도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나리오를 열어놓고 봤을 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섹터의 흐름을 지켜봐야 됩니다. 휴림 로봇은 이렇게 조정이 나왔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다시 갔고, 우리 기술도 무조건적으로 차트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는 아니지만 원전 섹터의 흐름 계속해서 추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볼까요? 얘 흐름 너무나 좋죠? 여전히 신고가 라인에서 놀고 있고 오늘 심지어 52주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거 한 번씩 보여드렸죠. 이거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리포트가 최근에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11월 27일이 마지막 리포트였어요. 근데 이때 이후로 거의 3달가량 두산 에너빌리티 리포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실제로 이 3달이라는 기간 동안 시장은 원전 섹터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요, AI에 대한 이 실망 매물들, 전력 인프라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 계속해서 공매도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보게 되면요. 근데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때 올라갈 때 뭐가 나오죠? 대미 투자,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이 1400. 자, 이 한전 기술을 가지고 이 김정관 장관이 미국에 원전을 지어주겠다. 이거죠, 이거. 대미 투자 첫 카드. 이거 지어주겠다. 라고 미국에 제안을 했고,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었죠? 정부의 이런 원전 정책들이 이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요소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주주이기는 하지만 우리 기술만 체크하시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야를 넓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얘도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전 종목 좋은 게 오늘 현대건설이 조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현대건설도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역시나 오늘도 신고가 갱신을 했고요. 이런 애들이 자 같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된다라고 하는 건 현대건설 얘네도 목표 주가가 자 상향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 원전 섹터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이요, 우리 기술의 세력들이 결국에는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는 명분이 완성되고 있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 때문에 우리 기술 이제 시작했다라고 저는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상승에 소위 말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매매 기법 중에 이 허리 매매법 있죠? 이 허리 매매법상 단기적인 접근,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되돌려주는, 자 얼마요? 15,500원? 15,000 중반까지 밀리는 시나리오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의 절반 부분을 반납하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여기 찍고 이런 식으로 올라와 줄 수 있겠죠. 일단 이건 단기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려보자면 세력주의 특징이 있죠. 물론 여기가 저는 고점이라고 생각 안 해요. 단기적인 시나리오를 방금 말씀드린 거고, 길게 봤을 때는 얼마요? 최소한 자, 이 시장 참여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붙을 수 있는 여기 12만원까지도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역사적 신고가라는 이런 위치상 도달해주면 개인분들이 자 달라붙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이 라운드 피겨 구간 어디요? 5만원 구간까지도 노려봄직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 세력들이요, 이 긴 시간 동안 공들여서 매집을 정말 잘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매집이 진짜 잘 된 종목들은 겨우 자, 이 구간에서 물량을 다 털 수 없어요.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개인들이 올라탈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모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패턴이요? 헤드앤숄더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엔 쌍봉이 나오든 헤드앤숄더가 나오든 이 구간이 12만원이면 좋겠지만 못해도 5만원 정도는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자 생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어디요? 15,000원까지도 밀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밀린다라고 했을 때 추매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밀리는 시나리오들에 있어서 제가 영상 통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 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뭐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영상 통해서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영상 시청해 주셔야겠죠. 꾸준한 영상 시청하시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자 적고 싶은 거 다 적어주십시오. 폭등이든 반등이든 5만원이든 저마다 우리 선배님들께서 원하시는 거 적어주시면서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제가 또 재미난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자 재미난 종목, 재미난 선물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빠른 기간 안에 쭉쭉 올라가 주는 게 재미있는 종목이겠죠.
그랬을 때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의미가 굉장히 있는 이 템베거라는 수치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근데 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거는 제가 제비뽑기에서 골라온 종목인데 얘가 진짜 갈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주식의 3요소 뭐였죠? 차트도 보고 수급도 보고 재료도 봐야 된다. 이 모든 게 부합해야지만이 우리가 올라간다라는 걸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소위 말해 없었다 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요. 빠르면 오늘 오후장 아니면 늦어도 월요일 휴장일이네요. 화요일 오전장에서라도 내용 확인하고 한 번씩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소리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거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M&A 팀까지 만들면서 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를 인수했었는데 왜 그러느냐? 조금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의 특징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요. 10만 전자를 향해서 무섭게 올라가다가도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니까 어떻게 됐죠?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주력이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면 주가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한 거겠죠. 그러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구도가 보일 겁니다. 무슨 구도요? 삼성전자가 인수합병하는 그런 대상 기업들을 우리가 잡아놔야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실질적으로 로봇 기업들 옥석 가리기가 들어갔을 때 나중에 실제로 대기업이랑 엮여있는 예를 들면 현대차든 삼성전자든 이런 데랑 엮여있는 애들이 실제로 수주도 받고 로봇 기업으로서 돈을 버는 실적이 쌓이는 그런 기업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힌트가 나와 있다. 뭐냐면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요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M&A 중심은 어디로 볼 거냐? 전장이랑 로봇을 보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공조랑 메디컬 얘네는 재미가 그리 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로봇 사업으로는 얘네를 인수를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전장 사업까지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미 힌트가 다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인수를 했었던 이 장바구니 리스트에서 여러 기업들을 보는 거죠. 이 중에서 얘네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콕 집은 로봇이랑 전장. 얘네가 추후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 미래 사업의 방향성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잘 찾아봐야겠죠?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기술력을 갖춘 그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추후에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해당하느냐?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일단 기능은요,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이런 부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로봇이랑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결국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 빅테크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건 로봇이든 자동차든 완전 자율화, 즉 자율주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율주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길을 걸어 다니다 보면 만약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길을 걷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눈이 안 보이시면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얘네도 로봇과 자동차에서 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 얘네도 이미 인수를 했지만 사실 완전체를,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아요. 다 공장에서 납품받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조립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거기다가 이미 납품 중인데 사실 이것뿐만이었으면은 얘네가 인수합병이 기대된다라고 말씀 안 드렸겠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집중해주세요. 삼성전자 이미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얘네도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당연히 이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받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냄새를 맡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지만요, 이들이 근거 없이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죠. 그렇다면 과거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는 링크가 떴던 종목, 네 맞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얘 주가가 바닥권 17,000원에서 오늘은 이 가격이 아니죠. 오늘 가격으로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88만 3천 원이고요. 어제는 90만 4천 원까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줬습니다. 차트를 길게 놓고 보게 되면 사실 웬만한 분들이 여기 1천 원에서 여기까지 가져간다? 어렵죠. 22년부터 26년이니까 4년 동안 이렇게 들고 오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수적으로 우리가 이 구간에서 잡아서 자 못해도 한 이 정도까지? 얼마죠? 한 반년 정도 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도 얼마입니까? 자, 10배걸은 달성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10배거 정도만은 노려보자라는 거죠. 왜냐?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이미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혹여나 인수합병이 불발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납품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알고요.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요. 한 300만 원만 10배거 달성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이거 한 번씩은 받아가셔서요. 포트에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빠르면 오늘 오후장 늦어도 자 화요일 오전장에서라도 내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를 지금 띄워드렸는데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우리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황금소리 준비한 이 덴베거 인수합병 후보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술 영상 촬영에서 제가 단기간적으로 혹은 장기간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디요? 15,500원까지도 열어놓고 보셔도 된다 라고 했는데 요즘 주식시장 아시다시피 사실 세계 1등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장이 우리 국장이 됐는데 그러면 무슨 말이죠?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하고 하다 보면 거의 뭐 1시간이 후딱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선배님들께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데 자 이걸 놓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팔아야 될 때서 못 팔고 잡아야 될 때서 못 잡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대응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단체 문자 통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010-9630-2563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혹시 아직 안 보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폭등을 남겨주셔 달라는 말씀 한 번만 더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아 그리고 이 간혹 가다가 화면 상단에 있는 이 번호 외워서 전송하시는 게 조금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간편 문자 발송 링크 넣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여기 제목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상 설명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얘네요. 이거 파란색 링크가 뭐죠? 여기 화면 상단에 있는 이 번호가 외우실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르면 어떻게 된다? 문의라고 나오면서 여기다가 우리라고 그냥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상 자 30초 안에는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도록 접수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영상 마무리하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말씀드릴게요. 웬만하면 제가 그 어떠한 종목에도 매도를 금지하셔라 라는 이 댓글을 요청드리거나 혹은 뭐 폭등한다 이런 말씀을 잘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워낙에 우리 기술 있잖아요. 얘네는 상자산 운용에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전 섹터는 이제 시작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결국 휴림 로봇처럼 솔직히 얘는 근본이 세력주는 맞기 때문에 이렇게 피뢰침 쏘고 내려올 수는 있다. 다만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에요?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이 구간은 절대로 아니다. 왜 그러냐? 앞전에 매집을 잘한 이 세력들이 겨우 투경을 2번 만들어 놓고 여기서 다 털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저는 종목이 못 가도요. 재미가 지금 없어도 하루 이틀 축제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제니까요. 겁먹지들 마시고 앞으로 우리 기술만큼은 진짜 매도 버튼은 빼놓으세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